안녕하세요. 일공부력의 저자 이용태입니다. 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품질 강의를 하다 보니까 품질 전공자를 제외하고는 대학에서 미니탭을 배울 기회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초급부터 고급까지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품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미니탭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단한 미니탭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기로 한다. 새로운 식이요법을 개발한 제약회사가 이 식이요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7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이들의 체중 변화는 다음과 같았다. 적용 전과 적용 후 유의차가 있는지 여부를 미니탭을 통해 간단히 분석해 보기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부가 7명인데 체중이 적용 전에는 1번인 주부의 경우 58.5에서 적용 후에는 60.0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7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데이터를 내서 미니탭을 간단히 분석하는 방법을 해보기로 합니다. 자, 미니탭을 열 때는 시작 프로그램 미니탭 18을 사용했고요. 데이터 입력 이렇게 하단에다가 적용 전 C1, 적용 후 C2에다가 각각 데이터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들어가서 산점도 회기선 표시를 해줍니다. 사실상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게 산점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히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할 때는 시작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엑셀 데이터 입력, 삽입, 차트, 분산형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합니다. 분산형에서는 차트 요소를 추가하고 추세선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엑셀 데이터를 적용 전, 적용 후 이렇게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추세선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클릭하게 되면 우측에 추세선 서식이 나타납니다. 이때 하단에 나타나 있는 수식을 차트에 표시, 그 다음에 R 제곱값을 차트에 표시를 선택하면 회기선 공식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구한 R 값이 바로 상관관계 계수라고 합니다. 이때 R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0.7인 경우에는 0.7 이상인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R 값이 약 0.72073이므로 즉 적용 전, 적용 후 유의차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통계학에 들어가기 전에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과 표본은 population and sample이라고 표기합니다. 모집단과 표본은 통계적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원소 전체의 집합을 모집단이라고 하며 모집단의 부분 집합을 표본이라고 한다. 모집단을 구성하는 원소의 수가 무한인 모집단을 무한 모집단이라고 하고 원소의 수가 유한인 모집단을 유한 모집단이라고 한다. 여기서 회사에서는 모집단을 뭐라고 표시할까요? 회사에서는 모집단을 양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라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표본이라는 것은 거기서 샘플을 취하거나 혹은 일정 어떤 시간 사이의 데이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방법을 전수조사라 하며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을 조사하는 방법을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랜덤 추출은 모집단으로부터 어떠한 인위적인 조작이 없이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랜덤 추출이라고 합니다. 랜덤 추출이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 이상을 한쪽의 일부에서만 샘플을 취할 경우에는 그 이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비별이라든가 제품별이라든가 아니면 공장별이라든가 이렇게 랜덤으로 샘플을 취해서 어떤 이상점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수와 통계량은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모수는 평균을 μ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표시합니다. 표본은 즉 샘플을 취했을 때는 평균을 x의 바, 그 다음에 분산은 s의 제곱이라고 표시합니다. 모수와 통계량은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모수라 하고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모수는 전수조사를 통해 얻은 모집단 자료로부터 정의되며 통계량은 표본 조사를 통해 얻은 표본 자료로부터 정의됩니다. 하나의 모수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통계량이 대응이 되어 정의되며 이러한 통계량을 모수의 근사값 혹은 추정값으로 활용합니다. 미는 n개의 자료, 즉 x1, x2 쭉 나가서 xn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뭐 이런 건 많이 구해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모수의 숫자만큼 n분의 1로 나누고 전체 자료를 더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자료가 모집단 자료인 경우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하며 μ라고 표기한다. 또한 자료가 표본 자료인 경우에는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하며 x바로 표기합니다. 주로 회사에서는 μ 값보다는 x바 값을 많이 사용하죠.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9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한 학급의 통계학 성적이 79, 82, 86, 80, 84, 75, 78, 100, 77이고 이 학급에서 3명의 학생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통계학 성적이 79, 86, 75이다. 이 학급의 통계학 성적의 모평균과 표본 평균을 구하라. 자, 풀이를 해보면은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정의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다. μ는 즉 전체에 대한 것은 9명이니까 9분의 79 플러스 82 플러스 쭉 더해서 77 해갖고 82.3이고요. 그리고 표본 평균 x바 값은 3명이니까 3분의 79 플러스 86 플러스 75 해서 8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학급 전체의 통계학 성적의 모평균은 μ 이꼬로 82.3이고 표본으로 추출된 학생 3명의 성적의 표본 평균은 x바 이꼬로 80입니다. 절사 평균이 있어요. 자료 중에서 큰 값과 작은 값을 각각 알파 %만큼 버린 나머지 자료로부터 구한 평균을 알파 % 절사 평균이라고 합니다. 자료가 모집단 자료인 경우 모절사 평균, 표본 자료인 경우 표본 절사 평균이라고 합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한 아파트에서 100개의 가구 중 11개의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월간 전기 사용량이 5, 90, 104, 109, 118, 125, 127, 159, 166, 188, 230이다. 이 자료로부터 10% 절사 평균을 구하라. 그럴 경우에 풀이를 보면은 n은 11개 가구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0.1이므로 n 곱하기 알파는 1.1이다. 따라서 한 개의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인 5와 230을 버리고 난 후 평균을 구하면 10% 표본 절사 평균은 9분의 5와 230을 뺀 90 플러스 104 플러스 쭉 더해서 188이면은 약 131.77이 나옵니다. 가중 평균은 n개의 자료 x1, x2, xn의 가중치를 각각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n이라고 할 때 가중 평균은 다음과 같다. 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오메가 i 분의 시그마 i부터 n까지 오메가 i xi. 자료가 모집단 자료인 경우 모 가중 평균, 표본 자료인 경우 표본 가중 평균이라고 합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5개 상장 회사의 주식 가격이 150, 100, 30, 76, 145이고 각 주식 가격의 가중치가 0.25, 0.3, 0.1, 0.2, 0.15일 때 5개 회사 주식 가격의 가중 평균을 구하라. 이럴 때는 풀이를 보면은 0.25 플러스 0.3 플러스 0.1 플러스 0.2 플러스 0.15 각 가중치를 더한 분에 각 가중치 곱하기 0.25 곱하기 150
플러스 0.3 곱하기 100 플러스 0.1 곱하기 30 플러스 0.2 곱하기 76 플러스 0.15 곱하기 145 해서 107.45가 됩니다. 중위수, 미디안이라고 하죠. 크기 순위로 배열된 자료에서 자료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 중앙에 위치한 자료를, 짝수인 경우 중앙에 위치한 두 자료의 평균을 중위수 혹은 중합값이라고 합니다. 자료가 모집단 자료인 경우 모중위수, 표본 자료인 경우 표본 중위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중위수는 뮤의 뮤 틸타, 표본 중위수는 x 틸타 혹은 m으로 표기합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한 아파트에서 100개의 가구 중 11개의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월간 사용 전기량이 5, 90, 104, 109, 118, 125, 127, 159, 166, 188, 230이다. 이 자료로부터 표본 중위수 x 틸타와 표본 평균 x바를 구하라. 자, 풀이를 보면은 자료의 수가 11개이므로 중앙에 위치한 자료는 여섯 번째 자료는 125가 되며 따라서 x 틸타는 125이다. 그리고 표본 평균은 다음과 같다. x바는 11가구분의 5 플러스 230 해서 129.18이 됩니다. 다음 예제를 풀어볼까요? 20개의 PCB 중에서 6개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두께가 2.3, 2.7, 2.5, 2.9, 3.9, 1.9였다. 이 자료의 중위수를 구하라. 자, 풀이를 보면은 자료를 작은 값으로부터 큰 값 순으로 재배열을 하면은 1.9, 2.3, 2.5, 2.7, 2.9, 3.9이고 중앙에 위치하는 자료는 2.5와 2.7이다. 따라서 표본 중위수는 x바는 2분의 2.5 플러스 2.7에서 2.6의 값이 나옵니다. 최빈수는 뭐더라고 하며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값을 최빈수라고 합니다. 자료가 모집단 자료인 경우 모최빈수, 표본 자료인 경우는 표본 최빈수라고 합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회사에서 12명의 사원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2, 0, 3, 1, 2, 4, 2, 5, 4, 0, 1, 4. 이 자료의 최빈수를 구하라. 자, 풀이를 보면 자료 중에서 2와 4가 3회로 가장 많이 나타나므로 이 자료의 최빈수는 2와 4로 2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통계학 입문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